수영장에서 100m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팔이 후들후들 떨려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소시적 열정만 부자였던 시절에 매일 수영을 하면서 더 오래 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힘이 빠져서 데크만 잡고 헉헉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호흡이 편해지는 진짜 꿀팁을 가져왔어요. 수영 호흡이 편해지는 방법으로 조회수 1500만 회가 나온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제가 초보 시절에 진짜로 도움이 됐던 자유형 기적의 호흡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수영할 때 금방 숨차는 이유를 산소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요, 폐 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걸 감지한 뇌가 패닉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숨을 참으면 몸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못 나가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럼 그 혈액이 산성으로 변해요. 이때 뇌가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야, 빨리 숨을 내뱉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 하고요. 그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수영하다가 힘들어서 헉헉대는 건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좀 내보내게 해줘 하는 신호인 거예요. 이 반응이 얼마나 본능적이냐면 이성적으로 통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뇌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딱 하나예요. 버블링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물속에서 숨을 꾹 참고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 파 하면서 내뱉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입이 수면 위로 나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들숨과 날숨을 동시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짧은 시간 안에 교환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뇌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내뱉는 버블링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연습은 자유수영 가셔서 유아 풀에서 하시거나 초보자 풀에서 걸어다니면서 해보세요. 고개를 물속에 넣고 하면서 호흡을 50% 정도 뱉다가 고개를 들고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다면 물속에서 10초 참고 5초에 걸쳐서 코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뇌에 쌓여도 패닉이 오는 기준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장거리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온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내성을 먼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영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머리랑 엉덩이 위치예요. 제가 특강 진행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랑 수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물속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초보자분들 보면 대부분 머리는 들리고 하체는 가라앉은 채로 수영을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기 쉬워서 호흡이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짜 한 열에 9명 정도는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영을 하면 온몸으로 물 저항을 다 받아서 금방 지치고 호흡이 가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은 것과 똑같습니다. 교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시선을 아래 방향으로 바꾸세요. 평상시에 걸을 때 정면을 보지만 수영할 때는 턱을 살짝 당겨서 바닥을 보셔야 해요.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엉덩이가 수면 위로 뜨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앞에 벽이나 사람이 있으면 눈만 살짝 위로 치켜뜨시고 머리는 수면 근처에 그대로 고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호흡할 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머리를 드세요. 이 자세 역시 저항을 늘려서 호흡을 가쁘게 해요. 머리를 들면서 호흡하지 마시고 척추를 축으로 굴리면서 호흡하세요. 이걸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한 손으로 물을 아래로 누르면서 고개를 드는 습관이 있다면 사이드킥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킥을 잘 차는 것과 코어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발차기는 장거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팔만 잘 휘두르면 나가던데요? 이런 말 하시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발차기를 제대로 찰 줄 아는 사람이 투비트킥으로 가끔씩 차는 거랑 초보자처럼 발차기 효율이 떨어지면서 안 차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무한 뺑뺑이를 돌고 싶으면 자유형 발차기를 제대로 차는 법부터 알아야 되고 코어를 잡는 방법을 배워서 바른 자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호흡도 힘들고 앞으로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높은 확률로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이렇게요. 우리 몸을 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를 넓은 면으로 물에 넣고 저어야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팔도 똑같아요. 손바닥이랑 팔뚝의 넓은 면으로 많은 양의 물을 밀어야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제대로 물을 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 손잡이로 노를 젓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하이엘보 캐치라는 고급 기술을 쓰실 텐데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우선 팔꿈치를 몸쪽으로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노를 젓는다는 생각으로 뒤쪽으로 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감각을 익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먹을 쥐고 자유형을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대신 팔뚝으로 그 저항감을 느끼면서 묵직하게 물을 잡는 감각을 몸에 익히는 연습이에요. 이거를 조금만 연습해 보셔도 이 감각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번째,
팔 꺾이는 자세까지 교정되셨다면 다음은 롤링이에요. 롤링 거의 없이 수영하시면 어깨 전체 너비만큼 저항을 다 받게 되고 팔도 억지로 돌려야 돼서 어깨도 아프고 수영을 오래 못합니다. 특히 자유형 팔동작 할 때마다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롤링이 부드럽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드릴을 꼭 해보세요. 사이드킥 드릴인데요. 롤링 교정에 진짜 효과적이에요. 차렷 자세로 한 팔은 킥보드 잡으시고요. 한쪽 어깨는 아래로 틀고 반대쪽은 수면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발차기를 살랑살랑 차면서 앞으로 나가세요. 25m 가면 팔 바꿔서 다시 25m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자유형 롤링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롤링의 포인트는 몸 전체가 통나무처럼 한 덩어리로 구르는 느낌이에요. 어깨만 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허리하고 골반까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롤링 각도는 보통 한 3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구르면 오히려 균형이 깨지고 너무 안 구르면 저항을 그대로 받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롤링은 자유형 호흡이랑 직결됩니다. 롤링을 하면서 어깨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얼굴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롤링을 제대로 하게 되면 고개를 따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얼굴이 수면 위로 살짝 나오는 수준이면 호흡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롤링 잘 되시는 분들은 호흡할 때도 힘을 안 쓰고 팔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을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은 호흡할 때 힘도 하나도 안 쓰고 팔동작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편하게 호흡하면서 자유형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자유형 호흡은 수영 초보자분들이라면 모두가 겪는 문제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도 수영 배운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옆 레인에서 저보다 수영을 늦게 시작한 분이 자유형 뺑뺑이를 도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자유형만 하면 헉헉대고 힘이 드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한 분은 쭉쭉 나가는 걸 보고 생각했죠. 아, 진짜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아, 나는 수영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거고 나는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수영에서 사실 재능이라고 불리는 것의 한 80% 정도는 사실 정보의 차이가 큽니다. 내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 부족이 아니라 정보 부족을 메워드리려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수영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1000명의 수영인을 바꾼 워터클렌즈.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